시대의 경계는 곧 과학기술이 도약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현대에 들어와 더욱 민첩해진 과학기술의 행보는 서리 없이 그리고 묵직하게 미래를 현실로 이끌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누구보다 맹활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힘과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활의 진화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2016 월드 IT쇼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월드 IT쇼가 열렸습니다. 커넥트 에브리띵, ICT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건 만큼 운영체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등 초연결 세상을 구성하는 각 분야의 기술이 준비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시대를 이끄는 소프트웨어의 활약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한 부스. 지리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6 월드 IT쇼에서 찾은 소프트웨어의 힘. 첫 번째 키워드는 GIS입니다. GIS는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소나 위치, 그리고 필지 등과 같은 공간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하거나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체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거 종이 인쇄물 형태의 지도와 지리 정보는 컴퓨터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매우 효율적인 도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리학의 힘을 활용한 지리 정보 시스템. 지형 공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은 지도 제작 분야를 넘어 지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GIS 기술이 필요한 기업 혹은 기관이 손쉽게 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개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 곳에 어디서 가장 홍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거를 드론으로 사진을 바로 찍어서 어느 위치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맵에다가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 상하 수도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긴급 구조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빨리 어디서 누가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통합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 순식간에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인명구조를 위한 위치 파악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발생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GIS 통합 플랫폼은 정확한 지리 정보를 통해 비상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접수 분석하고 사고 현장에 대해 국가와 기관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전염병 확산 패턴을 분석하거나 위험 지역 모델링, 환경 설계에 의한 범죄 예방, 원유 유출 반경 예측 등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관리 기술은 점차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종이 지도를 데이터로 만들려는 작은 시도가 지리정보 분석을 통한 상황 예측 기술이 되기까지 IT와 손잡은 지리정보 시스템은 보다 가까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사실 GIS를 IT랑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저희가 그러니까 지리 정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SNS로 올라오는 데이터, 아니면은 핀테크라고 해서 자기네 이제 뭐 가계 데이터, 뭐 이런 파이낸스 데이터까지 다 같이 넣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분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GIS랑 IT가
더 많이 융합돼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드 IT쇼에서 찾은 소프트웨어의 힘.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 전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첨단 기술 전반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기술 하나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2016 월드 IT쇼에서 찾은 소프트웨어의 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죠.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선 빅데이터를 우리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게 빅데이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는 그 빅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원천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 미국과 우리 한국에서 연구가 집중이 되어 왔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형태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몇 가지 서비스들을 저희 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 PC와 휴대폰을 통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을 오고 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남긴 수많은 정보의 흔적들이 곧 빅데이터를 이루는데요. 이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것은 어떤 정보를 분석해 캐내느냐에 따라 빅데이터는 국가에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기업에겐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 방법을 마련할 혁신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빅데이터는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빅데이터 생활형 서비스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치안에 관련된 스마트 치안 서비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안심기가 서비스라든지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질병에 관련된 질병 질환, 만성 질환 서비스 등들이 대표적인 서비스의 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라이프 베스트 3. 그 첫 번째는 안심귀가 서비스입니다. 안심귀가 서비스란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 발생 지역 분석을 통해 위험 지역과 안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CCTV와 라이프로그로 수집된 데이터로 주거 인구와 유동 인구를 분석해 장소와 시간별 인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안전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라이프 두 번째는 만성질환 분석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 병력에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해 영양소와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부터 예후까지 알아낼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정보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죠.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라이프 세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지자체에선 지역의 대중교통 관련 데이터와 출퇴근 유동인구의 연계 분석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버스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간대별 지하철 운행 간격 조절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시대의 자원은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원하는 정보만을 캐내는 소프트웨어적 분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데요. 빅데이터 처리, 분석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가치를 누릴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가치 있는 정보와 의미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특정한 분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야는 무궁하다, 무진무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2016 월드 IT쇼에서 찾은 소프트웨어의 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보안 기술입니다. 우리에게 보안은 흔히 정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보안 기술이 산업 분야에선 정보 보안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 보안이라는 기존에 있는 보안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보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마트폰 같은 그런 어떤 기기들에 대한 정보 보호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산업 보안은 그러한 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 지금 뭐냐면은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관리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여기서 빌딩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또 인력에 대한 관리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보안, 그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어떤 편안함을 배가시키는 그런 보안이 되겠습니다. 산업 보안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산업 기술을 각종 침해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직의 경쟁력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부터 정보 보안, 인력 손실 방지, 기술적 오류의 최소화,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까지 산업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들이 산업 보안의 대상이 되는데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센터에서는 기술적 솔루션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산업의 핵심 자산인 인적 자원과 산업 보안 침해에 대한 대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융합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보안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현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이퍼 커넥티드 VR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어떤 산업 보안의 개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이퍼 커넥티드 VR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사무실과 학교 환경이 있는데 VR을 쓴 상태에서 사무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무실 가상 공간 현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사무실 가상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실제로 연결된 전등이 켜져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출입 통제나 물리 보안 같은 기존에 있던 보안 요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산업 보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IoT 자산들의 수명 유지, 그다음에 인력 관리, 기존의 정보 보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VR을 이용해서 실제 있는 IoT 기기들을 연결을 하고 보안 관리자가 쉽게 자산이라던가 인력들이 원 거리에 있어도 손쉽게 접근을 해서 편안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VR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물리적 관리 시스템과 정보 보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가상현실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통신 등의 융합이 만들어낸 초연결 세상. 이 기술력이 점차 사회 구석구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간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그리던 미래산업 보안도시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서비스의 중심축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대조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서로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물 인터넷의 초연결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 두뇌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랑 연결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래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활로가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사이트에 있지는 않지만 가상현실을 통해서 멀리 있는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이 통신기기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움직이는 인터넷 세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데는 이동통신 시스템 구축이 한몫했는데요. 2016 월드 IT쇼에서 찾은 소프트웨어의 힘. 네 번째 키워드는 소형셀 기지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시한 기술은 LTE 기반 소형셀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이 기술의 차별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LTE 기지국이 매크로 철탑 아주 큰 영역 그 서비스를 한 거였는데,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AP, 그러니까 무선된 AP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똑같은 용량, 마이크로랑 똑같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까지는 이 기술이 전부 다 외산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트리에서 소프트웨어부터 국산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해서 사용 단말 여러 대 붙여서 시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한테 기술 이전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소형셀 기지국이란 수 킬로미터의 광대역 범위를 지원하는 매크로셀과는 달리 수십에서 수백 미터 정도의 소출력 범위를 가지는 소형 기지국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웹 브라우징, 이메일, 인터넷 쇼핑이나 뱅킹 서비스 등의 사용은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형셀 기지국은 기술의 핵심인 용량 증대를 통해 단위 면적당 마이크로셀과 동일한 용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신망의 과부하,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한 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32유저, 64유저까지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개발했던 기능은 3GPP 기준으로 보면 LTE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능들이 더 복합적으로 돼 나갈 전망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스몰 셀들에 대해서 용량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간섭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기지국 안에다가 IoT 컨트롤하는 장비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빌딩 내에서 모두 다 사용 가능할 아주 굉장히 비즈니스 영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기까지. 소형셀 기지국의 성장만큼 우리나라도 모바일 네트워크 강국으로 도약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기술을 개발했고, 이번에 5월에 중소기업을 기술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실제로 상용화를 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그 중소기업에서 해외로, 특히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시물 속에 고스란히 담긴 개발자들의 노고와 기술력.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악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저작권인데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 그렇다면 저작물은 왜 보호해야 할까요? 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투영된 창작물로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 복제의 모든 권한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학, 예술,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재의 선택과 구성에 창작성을 인정받은 모든 작품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또한 라이선스 사용 조건과 상용 범위가 지정된 저작물로서 무분별한 기술 복제와 불법 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지적 재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용자의 올바르고 공정한 사용법이 준수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나지 않을까요?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될 저작물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그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실 때 각 소프트웨어마다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작권의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각 사용 조건, 약관이나 그런 내용을 먼저 사전에 파악하시고 올바르게 그 약관에 따라 사용하시는 게 안전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며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어낸 대한민국. 시대의 발전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기술과 융합하며 우리를 초연결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힘. 소프트웨어의 무한한 힘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 속 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앞으로도 더욱 멋지게 활약할 것입니다.